여러분은 언제 한 번이라도 자신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예전처럼 모든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지거나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하지만 65세 이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어요? 맞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몇 가지 건강한 습관을 통해 활동적이고 에너지를 유지하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일상적인 변화들로 나이에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꾸준히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에 접어들면 활동을 줄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관절 통증이나 피로, 다른 건강 문제들로 힘들어할 때 그렇죠. 하지만 신체적으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과 독립성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웨이트를 들어야만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작고 꾸준한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매일 걷기만 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으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하고 점차 체력을 키워가세요. 밖에서 걷는 것이 어렵다면 집안에서 걸어보거나 아침에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몇 일만 지나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놀라실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과 관절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며 수면을 개선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신체 활동은 또 다른 중요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이를 되돌리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헬스장에 가거나 복잡한 장비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 예를 들어 스쿼트, 런지, 혹은 저항밴드를 사용하는 운동들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한 근육은 장을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더 쉽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균형입니다. 누군가가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그럴 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균형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도 근력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여기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튼튼한 의자에 의지하면서 한 발로 서보세요. 10에서 15초 동안 버텨보고 다리를 바꿔서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도전적일 수 있지만 연습을 거듭하면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간단한 운동은 일직선으로 걸으며 발 뒤꿈치와 발가락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이동할 때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더 뻣뻣해지고 이로 인해 움직임의 범위나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루틴을 추가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경직을 방지하며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팔, 다리 등을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제 두 번째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에 연료를 공급하는 식사를 하세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무엇을 몸에 넣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좋은 영양 섭취는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 근력,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먹는 것이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비싼 보충제를 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과일, 채소, 기름기 적은 단백질, 전곡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를 제공하여 몸을 최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전처럼 식욕이 없다거나 요리를 예전만큼 즐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사는 매일 복잡한 요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간단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채소와 구운 닭고기, 견과류, 간단한 비네그레트를 곁들인 샐러드를 해보세요. 또는 채소 볶음에 두부나 새우를 넣어도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하루에 더 자주 소량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 수준이 유지되고 피로감이나 약해지는 느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관절, 피부,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중 하나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노인이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좋은 수면은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잘 자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면역 체계도 강화됩니다.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좋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잠자기 전에는 카페인이나 큰 식사를 피하세요. 침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시원하고 어두운,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만약 중간에 잠에서 깬다면 휴대폰이나 시계를 보지 말고 그 불빛이 다시 잠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제 신체 활동과 건강한 식사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다음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잘 먹고 정신적으로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정신적인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야 할 일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60대 이후에도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신체 운동이 중요한 것처럼 정신 운동도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담스러운 활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 퍼즐 맞추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활동적으로 만들고 기억력 상실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은 기억력 게임이나 퍼즐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말 풀이 또는 스도쿠를 좋아한다면 그것을 매일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운동은 근육을 운동시키는 것처럼 뇌를 운동시킵니다. 뇌를 강하게 하고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퍼즐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것도 뇌를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악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계속 활동적으로 만들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또 다른 훌륭한 방법은 사회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촉진합니다. 대단히 큰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친구와의 대화나 관심 있는 클럽이나 그룹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책클럽, 걷기 그룹, 지역사회센터 활동 등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여러분을 연결된 느낌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는 기분과 정신 건강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미쳐 피로, 수면 문제, 심지어 신체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간단한 도구와 습관을 통해 스트레스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 명상, 요가와 같은 이완 기술을 연습해 보세요. 이러한 방법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 집중력과 명료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일어난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음 챙김은 여러분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불안감을 줄이고 이완을 촉진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매일 몇 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뒷마당, 공원 또는 자연 산책로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준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햇빛은 기분을 좋게 하고 나무와 초록색 식물은 여러분을 더 편안하고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주게 합니다. 또한 야외 활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면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일정을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상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 관리 가능하고 조직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매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며 매일 목표와 성취감을 제공해줍니다. 꼭 엄격한 일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아침과 저녁 루틴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의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거나 좋아하는 취미에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요.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즐거운 활동들이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주고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루틴은 또한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것은 구조와 안정감을 제공하여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의 느낌을 줄여줍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 모든 것이 좋은 말 같지만 내가 이걸 혼자서 할 수 없다면 어떡하죠? 만약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나 피로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립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도하고 배우며 인생을 최대한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고 건강하며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번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습관과 마음가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지낼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삶을 낙관적으로 대하면 새로운 것에 참여하고 도전에 맞서며 회복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이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면역 체계를 증진시키며 심지어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를 넘어서서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마 산책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 것에 집중하세요. 기억하세요. 독립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제하고 자신을 인파워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정신적으로 날카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계속해서 번창하고 배우며 목적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활동적이고 호기심을 가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독립성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이제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잘 먹고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일상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환경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독립성, 안전, 편안함을 지원하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환경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종종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카펫2, 복도의 낮은 조명, 또는 욕실에 손잡이가 없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독립성을 느끼는 방식과 일상 활동에서의 안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부터 시작해 볼까요? 욕실 안전입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욕조를 사용하고 있다면 미끄러짐과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샤워 의자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낙상은 노인들 사이에서 부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많은 사고가 욕실에서 발생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나 손잡이는 샤워를 할 때나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추가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실이 특히 밤에 잘 보이도록 조명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명에 대해 말하자면 좋은 조명은 집 전체에서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변화할 수 있어 어두운 곳에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 전체를 리모델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도와 계단에 더 밝은 전구나 동작 감지 조명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사고를 줄이고 공간을 더 자신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집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을 다루거나 뜨거운 스토브를 사용하거나 무거운 냄비를 들 때 그렇습니다. 주방을 잘 정리하여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캐비닛이 너무 높거나 닿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 발판을 사용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눈높이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낮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이 어렵다면 잡을 수 있는 도구나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선반과 같은 간단한 도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팁은 주방 주변이 장애물 없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의자나 가구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요리를 할 때 걸려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지럽지 않은 환경은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 조직적이고 주변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느낌을 줍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기술을 일상생활을 더 쉽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건강관리에서 가사 업무까지 다양한 일을 지원하는 많은 기기와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 비서, 네머잔 얼렉서나 구글 어시스턴트와 같은 스마트 홈 기기는 일어날 필요 없이 조명을 켜거나 알림을 설정하거나 음악을 틀거나 전화까지 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심박수나 걸음수를 모니터링하고 넘어졌을 때 알림을 보내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착용 가능한 기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지 멋진 장치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연결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지내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에게 원격 진료는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기술 발전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가상으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이점입니다. 특히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 때 더욱 유용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현재 가상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집을 떠날 필요 없이 건강 문제를 논의하고 처방전이나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정신적 웰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미 우리는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짧은 전화나 영상 통화만으로도 연결된 느낌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인 가상 모임을 설정하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채팅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60세 이상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이 있어 경험을 공유하고 질문을 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기술의 아름다움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사회적 삶을 유지하고 지원받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제까지 다룬 모든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독립성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과 맞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환경에 대한 작은 조정,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여러분은 계속해서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작은 변화를 만들며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이 집을 둘러보며 독립성을 지원하고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활동적이고 잘 먹고 마음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노력해왔고 이제 그것을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이 팁들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이 어떻게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물론 아직 하지 않았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독립성을 받아들이고 자신감과 힘으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여러분의 멋진 삶을 응원합니다.